네, 반갑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반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2% 정도 상승 마감이 됐고요. 수급은 다소 불안정한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 전차 군단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자동차 대부분 많이 올랐죠. 오늘 만도 같은 경우는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모두 5%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가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세 이어가면서 분위기 좋게 잘 이끌어갔죠.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수급은 약간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줬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빠졌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나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이 이제 후반부에 다소 불안정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살짝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잘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 매도로 삼성전자는 후반부에 바뀌었습니다. 시점부터 이제 매수 포인트를 통해서 계속 진입이 됐었는데 후반부 되면서 매도 포인트로 바뀌었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창구 쪽 매수는 계속 들어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종목군들이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던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코스닥 쪽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흘러내리면서 오늘 코스닥은 0.6% 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삼성그룹주들이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뒤에서 또 밀어주다 보니까 상승 흐름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과매도에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됐고요. 근데 오늘 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었던 것은 뭐냐면 아침에 10시까지 상승하다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로 진행이 됐었죠. 마지막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거의 막판 시점에 조금 잡히는 거 아니면은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일단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진행되었다라는 느낌들이고요. 흐름은 긍정적으로 좀 잡히는 듯한 느낌이긴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좀 팔아먹긴 했는데 그 부분들을 연기금 비롯해서 금융투자애들이 매수를 들어가 줬기 때문에 기관적 움직임을 통한 주가 반등이 조금 더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것도 하락을 멈추는 듯한 느낌은 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반등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바이오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오늘 그냥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왔다가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마지막에 조금 더 팔았습니다. 근데 매도가 좀 확장됐었던 금융투자가 순매수 전환됐죠. 이게 동시효과 전만하더라도요. 지금 1600억, 1700억 정도 매도했는데 막판에 보니까 700억 정도니까 한 1000억 정도 쏴준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전만 하더라도요. 포지션이 지금 350억 정도여서 마지막에 750억, 그러니까 400억 정도 더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1000억 정도 더 쌌으니까 시장이 막판에 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세를 보였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 만한 부분들은요. 선물, 즉 파생 쪽에서 포지션이 좀 바뀌었어요. 개인들은 선물 매도와 콜옵션 매도가 같이 들어가 있죠. 외국인은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방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개인들은 더 올라갈 거다. 외국인들은 이걸 죽여가면서 계속 수익을 해먹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내려갈 거다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포지션이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는 시장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포지션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더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요, 하이닉스가 좀 빠졌어요. 자, 이거는 미국 증시가 지금 조금 불안하죠.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거든요. 미국 증시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나스닥부터 해가지고요. 주가가 조금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 이게 지지선대에 걸려 있기는 한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더 뺄 것인지가 지금 미지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이 있죠.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테슬라가 아닌, 네,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네, 뭐, 아마존도 그렇고요. 엔비디아, AMD, 뭐 등등등 할 거 없이 다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약간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있었을 수 있고요. 다우지수도 하락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을 조금 사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 입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정도 떨어진 부분들은 물론 지지선대가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은 이것들 비롯해서 오늘 소부장 종목군들도 크게 오르지 못했죠. 자, 그런 모습들은 일단은 삼성전자와는 별개로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반도체 업황까지 좋았다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식을 통해 가지고 진짜 상한가 갔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눌러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2차전지 쪽은 네,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반등이 좀 진행된 모습이었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제법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SDI 모두 강한 상승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 더 풀려줘야지 가능할 것 같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91만 6천원. 요거는 90만원대 이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 자, 근데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 다음에 삼성화재, 뭐 이런 종목군들 오늘 좋았고요. 삼성중공업은 그다지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 식으로 삼성화재도 오늘 10%대 상승했죠. 그 다음에 오늘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올랐었는데 6%대로 조금 떨어졌어요. 이거 아무래도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잘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넘어가게 되면은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휴젤, 뭐, 엔캠도 그렇고요, 삼천당 제약, 뭐, 펩트론도 오늘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이,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하락세로 진행되었다. 근데 오늘 시장 살려준 건 누구냐? HLB. HLB는 이 FDA 관련해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는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뭐 투자하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진짜라면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다시 또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네, 요것들도 이제 전날 떨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되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근데 코스닥 쪽은 대체적으로 좀 약세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가 밀리면서 부담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에서는 등락 현황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거래소 쪽 살펴보니까 617개 상승에 284개 하락. 요건 비슷하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22개 상승이고요. 아침보다 조금 줄었죠. 그냥 596개 하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계좌는 플러스가 났을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볼까요?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HLB 제약이 상한가, 비트나인, HLB 생명과학 상한가, 뭐 등등등으로 이렇게 HLB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총이 좀 작은 거나, 그 다음에 이거 HL 만도는 HLB랑 관계가 없죠. 아시죠? 네, 이건 한라고요. HLB는 그냥 HLB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HL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잠깐 드는데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자동차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상승한 종목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9% 이상 상승 포인트 보시면 76개. ETF 제외하고 나도 네 70개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힘이잖아요. 삼성이 올라가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왜 좋아지느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됩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계속 하락계의 어떤 포인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전차 군단이 여러분들의 계좌 손실을 모두 회복해 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상승 포인트는 4.2까지 올라옵니다. 많이 올랐네요. 아침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은 4.2% 기억하시고요. 하락률은요. S캠, MOT 이 신규 종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제이스코홀딩스, 올릭스, 루멘스 등등등 하락 종목도 제법 많은 편이네요. ETF가 있다고 치더라도 원태까지 26개니까 ETF 빼고 나도 20개 정도는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낙폭이 있는 종목도 제법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낙폭 보시면 2.8%, 4.2였으니까 2.8이면은 1.5 정도 되나요? 네. 1.5% 정도 상승했다. 저는 계좌가 오늘 2.4, 2.5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은 나오긴 했는데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시거나 또는 현대차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계좌가 쑥 하고 올라간 모습을 경험하셨을 것 같고 그 외의 종목군들도 상승률이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계좌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저는 2.5 정도 플러스가 나왔고 시장 평균은 플러스 1.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1% 이상 상승하면은 평이한 수준이다. 네, 근데 오늘 계좌가 한 5% 올랐다. 이런 분들 계시지 모르겠습니다만 5% 올랐으면 오늘 너무너무 잘하신 거죠. 네,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수급 동향 보시면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관적 매도가 나왔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지 않았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있었고요. 오히려 연기금 쪽에서 삼성전자 매수가 계속 방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만도 등등으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롯데케미칼도 오늘 많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 LS, 현대로템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매도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총계를 보게 되시면 일단 레버리지를 사면서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경계감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부분 때문에 매도가 좀 있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1600억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매수해서 다시 매도로 바뀌었다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자,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를 이제 창구 쪽으로 들여다보시면 창구 쪽에는 외국계 창구로는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제법 많이 들어왔죠. 매도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매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 불안감에 대한 요소는 어느 정도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개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샀겠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노리기 위해서 매수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개인들의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됐다는 것은 조금 불안정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죠.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지금은 단기적 고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 매도도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 포인트는 아직 잘 잡히지 않고 있죠. 현재 시점까지 뚫고 넘어온 부분들이 지지선 역할을 훌륭하게 해준다라면 그 상태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무난했던 것 같고요. 지수 포인트는 한 2600, 그 정도까지의 상승 포인트를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겠죠? 위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지수가 2600 정도 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65,000원이나 7만원 근접하는 모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와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려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진행할게요. 오늘 저녁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저녁 9시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